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깡통 전세니 전세 사기니 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원룸이나 빌라 같은 이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와중에 임대인이 만약에 파산 신청이라도 했다. 그래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이제 서류가 날라온다. 이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전셋집에서 나가야 돼? 아니면 이제 보증금 이제 뭐 떼이는 거야? 뭐 이런 것 걱정과 함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멘붕이 오십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내가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 분들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내가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파산을 했다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에서는 이제 파산관제인이라고 있는데 이 파산관제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파산관제인조차도 임대차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지하지는 못해요.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파산 신청 들어가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관제인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거죠. 대항력은 주택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상가는 상가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했다고 해서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월세가 있으면 집주인 대신 파산관제인한테 매달 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뭐 다른 사람한테 전전세 주거나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2기분 이상 안 내거나 또는 무단 전대하다가 걸리면 이때는 세입자가 아무리 뭐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파산관제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임대인, 뭐 집주인이 뭐 파산했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임대차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내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이제 월세까지 매달 내는 게 썩 내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월세 안 내면은 계약 해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월세를 안 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임대차 보증금도 있고 매달 내는 월세도 있는 경우, 이때는 임대인이 파산하고 나서부터 월세를 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무작정 안 내고 그러면은 관제인이 이제 월세 안 냈다고 그냥 계약을 해지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겠다고 그 관제인한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월세를 안 내야 됩니다. 이제 파산법에서는 그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파산, 그러니까 집주인이 파산을 하고 나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세 상계로 보증금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증금이 1,500만 원이다. 그리고 월세는 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보증금이 15개월치 월세만큼 되니까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 없어지는 그 15개월 동안은 월세 안 내고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주인한테 이제 받을 보증금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파산 절차에서 내가 따로 보증금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에 보증금이 월세로 다 없어지기 전에 파산 절차가 뭐 끝나가지고 일부 보증금 돌려받을 게 있다, 뭐 그래도 그만큼만 받으면 되니까 처음보다 위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한 방법은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 경우에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월세가 없는 임대차,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올전세,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만약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이상 이제 살기 싫어가지고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관자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파산 진행 중간에 이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증금을 이제 태거 비용조로 해가지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이제 먼저 이제 받고 나가는 걸로 파산관제인하고 이제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 중간에라도 세입자가 보증금 받고 그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파산관제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쪽으로 돌려줄 돈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라 예의적인 케이스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집주인이 파산을 했을 때 파산관제인이 그 집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건물이 이미 경매 진행되고 있으면은 경매 절차에서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배당해주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항력이랑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경매에서 채권 신고를 통해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돈은 또 최우선으로 받고 그 나머지 돈은 확정일자 순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이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낙찰이 돼가지고 매각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전액 다 못 받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못 받은 보증금은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다 받게 되면은 더 이상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다 떼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임대인, 집주인이 파산 들어가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세입자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보증금에서 월세 상계하면서 계속 살아도 관제인이 나가라 못하고 만약에 내가 나가고 싶으면 관제인과 협의하면 된다. 그리고 또 경매로 집 넘어가면 소액 임차 보증금과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받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도 못 받은 돈은 파산으로 결국 떼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